홍대 청소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벌였던 49일간의 투쟁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3일 홍익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시설 노동자 170명은 전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사전 예고와 상황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신정 딱 세고 오니까 당신네들 용역업체 계약 만료돼서 갔으니까 당신은 우리 직원 아니다. 그만두고 가시오 할 때 어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홍대 측은 전년도까지 청소 노동자들이 속해 있던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 때문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이럴 수가 있나. 학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데 제일로 약하고 정말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청소 노동자가 한 달에 받은 돈은 75만 원가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폐지를 팔아 쌀을 구입해 식사를 해결했지만 학교 측에서 못하게 한 이후엔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는 제일 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여도 그만큼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었는데 쫓겨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당당하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그래서 싸우게 됐던 거죠.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청소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학교 측은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보장과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정거농성 49일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렵사리 을체를 되찾은 올해 61세의 노문희 씨. 가시려면 몇 번 나갔는지 가셔야 돼요? 3번. 3번? 버스 1번, 지하철 2번. 서울 금천구에서 홍익대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청소일을 시작한 후 지난 9년 동안 매일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부터지만 7시가 조금 넘으면 일을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가세요? 지난 97년 남편의 사업 실패 후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노문희 씨. 학생과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 3, 4층에 있는 9개의 강의실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일하면서 이렇게 교수님이고 학생들이고 일하면서도 몰라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이제 보니까 투명 인간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랬었구나.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다는 노문희 씨. 그러나 49일간의 투쟁 후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인 그렇게 일 시키듯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 했죠. 무슨 소리 하면 일 못하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이제 부당한 거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힘이 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은 2시간 빨라졌고 한 달 월급은 8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살짝 넘는 금액입니다. 식대비도 매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머님 이게 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통 지금 비 오면 여기다가 비 오면 처음에는 장마철 올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방안이 곰팡이가 다 썰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좀 낮은 거지. 계단 및 화장실 옆, 엘리베이터 옆 등이 이들의 쉼터라고 합니다. 아니 또 둘이서 누우면은 옆으로 눕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예, 옆으로. 왜냐면 안 누워져요? 누우면 닿죠? 네? 그렇죠. 내가 키가 크니까 베개 놓고 오면은 저기지. 여기 네, 딱이죠, 딱. 네. 좁구나.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대화를 요구하지만 학교 측은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홍대 측은 청소 노동자 이숙희 분회장과 공공운수노조 간부 5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1억 원,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본 비용이라며 1억 8천여만 원, 총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 내라면 우리가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낼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자기네 식대비를 우리가 왜 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철야했다고 해서 수당을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청구서에는 술값, 담요 세탁비, 심지어는 일회용 커피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홍대 측은 술값과 담배 구입비 등 1,300여만 원에 대한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억 6천여만 원에 대한 소송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그 숫자 그거 손해배상 청구한 거 저는 그걸 상상도 못해요.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뭐를 해서 갖겠어요. 우리 월급을 얼마큼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청구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홍대 측의 소송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 학교에 들어가서 50일 가까이를 갖다가 저희 정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학교 측은 당시 사태의 원인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틀인가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못하겠다. 네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근무자들이 본인들이 그 고용계약서를 써주질 않은데 어떻게 자기네가 하느냐. 그래서 날짜가 지나갔으니까는 날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지휘권이 없으니까는 나가겠다 하고 나간 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학교가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사인을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아직 계약도 안 12월 됐는데 31일까지니까 계약이 된 다음에 전 사인을 영역하고는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랑 먼저 용역회사가 계약을 하면 네. 그 이후에 그 근로계약서를 이후에 저희가 이제 쓰는군요. 오라고 그래서 사인을 하게 하죠 우리를. 우리가 노동자들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작성합니까? 학교에서 돈을 얼마 준다는 그 금액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의미대로 학교에서 얼마 들지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계약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그 주장은 맞지 않죠. 홍대 측은 청소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됐기 때문에 학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도 농성기간 중 대체인력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해고를 시킨 다음에 신입사원이 올 때까지 그 비용을 내라. 내지는 아니면 집주인이 방을 빼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 주장 자체로 법률상 성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양심적으로 조금 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학교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홍대 청소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뭐 해고되든 아니면 노동자 관련된 어떤 분쟁이 일어나든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 사람 그 당사자 고용한 사람들하고 그걸 해결하라.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법이 이제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원청 같은 건 아직 그 현재의 법에서는 내가 이제 책임이 없다. 면피다. 하청 노동자들 지켜나갈 수 있는 법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 기준이라든가 원청의 책임성이라든가 노사관계의 노조 설립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법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열악한 휴게 공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승계 의무화를 법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은 좀 높아졌어요. 그래 휴가 공간도 생겼어요. 근데 그들의 이 노동자로서의 혹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차별적 청소노동이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한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노동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알렸던 청소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못하지만 배우지를 않은 거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제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청소원이라는 직업 종사자가 임금 노동자 중 4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익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가 보이나요입니다. 더 이상 유령 노동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이들의 외침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피디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